동생들 안녕? 수준담의 알렌형이야.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쓰는 이메일을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야. 지난주에 우리 회사에 인턴이 몇 명 들어왔어. 근데 아무래도 대학생 인턴들이다 보니까 이메일을 많이 써본 적도 없고 썼다 하더라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좀 교육하느라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동생들도 이제 인턴십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혹은 취직하는 과정 속에서 인사 담당자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 보고 이메일 아주 똑바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우선 첫 번째, 이메일 계정은 반드시 본인 실명 이름을 갖고 만든 계정이어야 해. 우리가 보통 이제 첫 이메일을 만들 때가 보통 어린 학생 때다 보니까 그 당시 뭐 내가 관심 있는 만화, 뭐 영화, 연예인 혹은 내 별명과 관련된 이메일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이메일들은 절대 써서 안 되는 거야. 내 이름으로 치면은 뭐 알렌, 뭐 킴, 뭐 제임스 팍, 뭐 지훈 킴, 뭐 이런 식으로 실명 이름으로 바탕된 이메일을 써야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유효해.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BTS forever, I love BTS 이런 식의 이메일 계정은 참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틱한 거고 참 창피한 거지. 인사 담당자나 회사 담당자들은 내가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만든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적어도 쓰는 게 정말 중요해. 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메일 계정들은 동생들의 사생활 용도로 쓰도록 하자고. 이메일의 제목을 작성할 때에는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보통 이메일 제목 양식을 요구하는 메일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인사 담당자나 어떤 회사 직원들은 보통 이메일에 라벨링을 한다거나 자동 필터를 많이 걸어놔. 그래서 그 정해진 양식과 형식이 맞지 않는 메일을 보낼 경우 우리가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가 된다거나 다른 데로 분류돼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담당자가 그 메일을 못 읽게끔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양식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양식에 따라서 메일 제목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또 메일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대괄호를 이용해서 긴급, 뭐 특정 액션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듀데이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는 제목을 쓰는 것도 추천해주고 싶어. 다음은 메일링인데 우리가 수신인, 받는 사람, 참조인, 그리고 숨은 참조인의 개념을 알고 어떤 용도에 쓰는지를 볼 거야. 우선 첫 번째로 수신인, to 혹은 받는 사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란은 아주 단순해. 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수신란인 거야. 즉, 내가 받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메일은 내가 그 일을 담당자라는 거고 내가 그 일을 직접 처리하면 된다는 뜻이지. 쉽지. 두 번째로는 참조야. 참조는 말 그대로 참조인인 거야. 이 메일을 참조인으로 받았다는 것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 일의 진척 상황을 안다거나 리포팅을 계속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참조인으로 많이 들어가. 즉 어떤 나의 상사라든가 유관 부서의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용도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참조에 보통 많이 들어가. 세 번째로 이제 숨은 참조, BCC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헷갈린 건데 일단 BCC는 숨은 참조야. 숨어 있다는 측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메일을 쓸 때 수신인과 참조인, 숨은 참조인을 설정해 놓으면은 수신인과 참조인한테는 숨은 참조인의 명단이 보이지가 않아.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바로 예시로 들어가서 내가 고객한테 어떤 메일을 보냈어. 그리고 고객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고 그 내용을 우리 팀원한테 공유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팀원들한테 이 메일을 공유했던 사실을 고객한테는 알지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우리 팀원들을 BCC에 넣는 거야. 그리고 메일을 보내면은 내가 보낸 메일은 고객한테 가고 그 메일 역시 우리 팀원들한테 공유가 되지만 숨은 참조로 고객은 우리 팀원들의 연락이 안 뜨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공유됐다는 걸 모르는 거지. 숨은 참조로 들어갈 경우에 전체 회신을 할 경우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이 점은 꼭 기억해둬야 돼. 이렇게 메일링, 수신인, 참조인, 숨은 참조인을 처음에 정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원칙이 하나 있는데 메일을 이제 주고받잖아. 메일 보낸 거에 대한 답장을 받고 재답장을 하고 다시 재답장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전체 메일링 리스트 설정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체 회신을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그 메일링에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레가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수신인이나 참조인이 새로 추가되거나 빠졌을 경우에는 누가 추가되고 빠졌는지, 어떠한 이유로 추가되고 빠졌는지에 대해서 전체한테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야. 그리고 이 메일링을 수신인을 넣을 때 어떤 순서로 이름을 배치해야 될지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하지만 되게 신경 쓰이고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줄게. 우선 수신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외부 사람들이 있고 조직 외부 사람들이 있고 조직 내부 사람들이 있으면은 외부 사람들을 먼저 배치하는 게 원칙이야. 같은 내부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는 경력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먼저 배치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같은 내부 사람들끼리 같은 경력이나 계급이면은 우리 부서 말고 타 부서 먼저 쓰는 게 우선이고, 계급도 같고 부서도 같고 동급도 같고 다 하면은 이제 우리 유관 부서 조금 더 업무 관련되는 사람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메일링의 순서예요. 내용 구성으로 들어가서 인사말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받는 분, 직급. 저는 어느 소속의, 어느 암흑의 직급.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김태희 부장님. 저는 마케팅 팀의 알렌 대리입니다. 그냥 본인의 이름을 아주 드라이하게 쓰고 인사하면 되는 게 인사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가 없어. 내용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씩 나열해 볼게. 우선 첫 번째, 우리만 아는 축약어라든가 은어라든가 회사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를 써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어쨌든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인 거여서 상대방도 알고 오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준어라든가 누구나 아는 단어들로 메일 내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해. 두 번째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맞춤법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맞춤법을 잘못 써서 보내면은 단순히 교양 없어 보이고 멍청해 보인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오해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 의사소통이 중요한 건데 오해가 생기고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을 똑바로 맞추고 보내는 게 중요해. 맞춤법 검사기를 여러 번 검사해서 보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점은 어떤 메일의 형식을 예쁘게 다듬어야 한다는 거야. 들여쓰기라든가 메일 간 문단 간의 어떤 띄어쓰기라든가 얼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야지, 구조화가 잘 돼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눈에 잘 들어와. 이 메일상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거나 돋보여야 하는 내용들은 어떤 요약을 해서 보여준다거나 하이라이트 색칠을 칠한다거나 볼드와 이탈릭체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누차 강조하고 표현해서 까먹지 않고 꼭 이해할 수 있게끔 표시해주는 게 중요해.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6화 원칙을 쓰는 걸 꼭 추천해주고 싶어. 자가진단 방법으로서. 내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 내용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면은 상대방도 내용을 읽으면서 빠짐이 없구나, 잘 내용이 전달됐구나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꼭 6화 원칙으로 내용을 판단했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메일을 보낼 때 퇴고를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 메일은 한 번 보내면은 수습할 수가 없어.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처음 메일 썼을 때 제대로 썼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잘못 쓴 게 있는지, 오해할 여지가 있는지, 내가 의도한 바는 잘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퇴고를 해서 나중에 메일 잘 쓰면은 좀 퇴고의 과정이 줄어들겠지만 처음에는 여러 번 읽어보고 퇴고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 내용 구성에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첨부 파일에 대한 거야.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 파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줘야 되고 열어봐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 첨부 파일을 그냥 딱 첨부한 다음에 메일 싹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일단 바쁠 경우 첨부 파일이 있는 걸 인지 못한다면 못 볼 가능성도 있고, 또 첨부 파일이 있는데 뭔지 모르면은 이거 열어봐도 되는 건가? 바이러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설사 첨부 파일이 있는 걸 알고 열어보려고 하더라도 막 요약이 크면은 다 읽어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첨부 파일이 있다라는 점 명시해줘야 되고, 열어봐도 된다라는 점 알려줘야 되고, 열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주면은 받는 입장에서 얘는 진짜 읽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메일을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메일을 다 쓰고 나서 맺은 말 부분에는 마무리 인사, 그리고 개인 이름, 그리고 서명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게 메일이야. 마무리 인사 간단히 하면 돼.
이런 내용으로 메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쓰고 이름을 쓰면 돼. 뭐 알렌 대리 드림, 알렌 과장 올림 뭐 이 정도 쓰고 감사합니다라는 용어를 쓴 다음에 마지막엔 이제 서명 시그니처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지메일이나 뭐 네이버 메일이나 다음 메일이나 설정란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어떤 이름과 직급과 소속과 연락처 등등을 서명하는 란이 있어. 그 란은 내가 이제 템플릿을 공개해 줄 테니까 동생들도 그 설정란에 들어가서 본인 서명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메일상으로 좋아. 그리고 기타 말하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그 메일을 쓸 때 막 뭐 그런 옛날 가정통신문용의 인사말 안 넣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천하의 생물들이 뭐 막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멘트는 필요 없어. 커뮤니케이션은 심플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뭐 각종 미사여구나 이런 것들을 동원 안 했으면 좋겠어. 잠깐 말했지만 메일은 한 번 보내면은 손을 떠나면은 회복할 수가 없어. 메일 하나 때문에 막 없던 딜들이 생기는 것도 봤고 있던 딜들이 날아가는 것도 봤고 회사에서 잘리고 승진하는 것도 진짜 그런 일도 있거든. 실제로 메일 하나 잘못 보내서. 그러니까 메일 보내기 전에 항상 퇴고하고 검토하고 수신인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작성하길 바랄게. 오늘 간단한 영상에서는 우리가 메일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브리프하게 봤는데 우리 동생들 취업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회사와 메일을 주고받거나 혹은 나중에 취직을 해서도 혹은 인턴십을 하는 도중에서도 메일 쓸 때 이걸 참조해서 메일 잘 쓴다는 소리 듣고 다녔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고 뭐 더 궁금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말해주면은 리플로 달아주면은 나랑 짤스랑이랑 준비해서 영상으로 찾아갈게. 그럼 우리 동생들 다 취직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안녕!